수정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 딸 미소 꼭 지켜줘. 이 집이 너무 무서워. 10년이 지난 지금도 영희가 보낸 그 마지막 카톡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읽음 표시도 없이 남겨진 그 메시지를 저는 아직도 답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수정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소예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한영의 엄마 딸이에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영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소야. 어머, 정말 미소 맞니?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수정 이모 목소리 맞죠? 엄마가 수정 이모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기억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미소의 목소리는 영희와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맑은 톤까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모,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음 달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미소야. 근데 상대방은 어떤 분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이에요, 이모. 어느 집? 엄마가 마지막에 살았던 그 집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미소야, 잠깐. 그게 무슨 뜻이야? 어느 집이라는 거야? 시댁이요. 엄마 시댁 둘째 아들과 결혼해요. 오빠가 소개해줬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 집. 영희가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그 집에 미소가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은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0년 전부터 간직해온 영희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그 핸드폰을 말입니다. 화면을 켜자 그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정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 딸 미소 꼭 지켜줘. 이 집이 너무 무서워. 보낸 시간 2014년 11월 15일 오후 11시 47분. 그 다음날 새벽 영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밝고 미소를 사랑했던 영희가 딸을 두고 그런 선택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 심지어 경찰도. 되살아나는 의혹들.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10년 전 그날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영희가 결혼한 후 점점 연락이 줄어들던 것, 가끔 만날 때마다 야위어 보였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조심스러워했던 모습들. 수정아,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미소 좀 부탁해. 무슨 소리야? 너 요즘 왜 이런 말을 자꾸 해?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그때 영희의 표정이 얼마나 불안해 보였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내가 그때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울린 전화벨.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소였습니다. 이모, 아까 전화 끊고 나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혹시 이모도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미소야.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이모,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엄마가 정말 우울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건가요? 시댁 식구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어서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아이도 뭔가 의심하고 있었구나. 미소야, 그런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이모가 너 만나러 갈게. 정말요? 고마워요, 이모. 전화를 끊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1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약속을 지킬게. 미소를 지켜줄게.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집에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아볼게. 다음 주 미소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하는 길.
가방 안에는 10년 전 영희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우연일까? 미소가 하필 그 집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 하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희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딸을 지켜달라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영희야. 10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반드시 지킬 테니까. 카페 앞에 도착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묻혀진 진실을, 그리고 영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긴 여정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뒷모습이. 설마.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미소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미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영희야, 이제 시작이야. 카페에서 미소를 만난 순간 저는 영희의 얼굴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도 똑같아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엄마 사진에서만 봤던 이모를 실제로 만나다니. 미소야, 정말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엄마가 살아있다면 너를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 사실 제가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시댁 식구들은 엄마 얘기만 나오면 우울해한다고만 하시거든요. 역시 이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미소야, 엄마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엄마는 항상 저를 위해서 버텨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영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소의 약혼자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는 정말 착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좀 무서우세요.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운데? 눈빛이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를 닮았다고 하시면서도.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그 집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덕 71세. 남편은 5년 전 사망. 두 아들 중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 아들 민석이만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석. 43세. 이혼 경력 있음. 완벽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재혼을 원하는 남자였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이렇게라도 해야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다음 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영희와 비슷한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어머, 손님. 이 스타일 정말 잘 어울리세요. 10년은 젊어 보여요. 감사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영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특히 옆모습은 놀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김순덕이 깜짝 놀랄 거야. 일주일 후 저는 우연을 가장해서 민석과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미소가 다니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이민석 씨 맞으세요? 네.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한수정이라고 해요. 미소가 제 친구 딸이거든요. 민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미소 이모님이시군요. 미소가 이모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순진한 남자네. 이용하기 쉬울 것 같아.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민석과 가까워졌습니다. 미소와 민호의 결혼 준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주 만났고 민석은 점점 저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씨가 도와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어머니도 수정 씨 얘기만 하면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 아직 나를 본 적도 없으면서. 하지만 속마음과는 달리 저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좋게 봐주시는군요. 언젠가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2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석이 저를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영희야,
나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간다. 10년 만에. 대문 앞에 서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 전 영희가 마지막으로 나왔을 그 문 앞에 제가 서 있다니. 어머니, 수정 씨 모시고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김순덕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는 많이 늙어 보였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영희를 괴롭혔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침착해, 수정아. 절대 티내면 안 돼.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 많이 들었어. 그런데 김순덕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새 며느리가 우리 영희하고 참 닮았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벌써 눈치챈 걸까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김순덕은 계속해서 저를 관찰했습니다. 수정 씨는 어디서 살았어요? 같은 동네요, 어머님. 미소랑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영희도 알고 있었겠네. 드디어 본격적인 탐색이 시작됐구나. 네, 잘 알고 지냈어요. 좋은 분이셨죠? 좋은 분이라. 쯧쯧. 김순덕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성격이 너무 약해서 문제였어. 며느리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영희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시댁에 들어왔으면 시댁 식구들한테 맞춰야 하는 건데 자기 고집만 부렸어. 정말이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미치겠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척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잘 몰랐네요. 김순덕이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 씨, 영희랑 닮은 게 외모만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말투도 비슷하고 앉는 자세도 그렇고. 혹시 영희한테서 배운 거야? 위험해. 너무 영희를 따라 하려고 했나? 아, 그냥.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간 것 같아요. 김순덕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파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예리하네. 수정 씨는 영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울증 때문에. 그래, 우울증. 아주 심했어요. 혼자서 중얼중얼 혼잣말도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거짓말이야. 영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죽기 직전에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 수정 씨한테 전화한 거 아니에요? 제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에게 보낸 마지막 카톡 메시지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아, 아니요. 전화는 안 받았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전화는 정말 안 받았으니까. 메시지만 받았을 뿐. 그래, 이상하네. 누구한테 전화한 걸까? 김순덕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정말 힘들었어. 그 사람 앞에서 영희를 욕하는 말에 동조하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영희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수정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 딸 미소 꼭 지켜줘. 이 집이 너무 무서워. 영희야, 이제 알겠어. 정말 무서운 집이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가 왔어. 내가 당한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까. 다음 날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 씨, 어머니가 수정 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자꾸 언제 다시 오냐고 물어보시네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순덕이 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좋아, 그럼 나도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겠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오늘도 약을 넣으셨다. 모르는 척했지만 쓴맛이 났다.
아기에게 해롭지 않을까 걱정된다. 서랍장 뒤에서 발견한 영희의 일기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 전 영희가 임신을 했었다니. 그리고 그것을 숨겨야 했다니. 민석과의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으로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수정아, 일어났어? 김순덕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네, 어머님. 금방 나갈게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하니 이미 김순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어떡해? 앞으로는 5시 반에 일어나.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 조심할게요. 영희도 이런 소리를 매일 들었겠구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면서 저는 주방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영희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친 후 김순덕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저는 영희가 살았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은 민석의 방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영희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낡은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민석의 옷들로 가득했지만 맨 아래 서랍 뒤쪽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작은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영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이거 설마 영희의 일기장?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시어머님이 또 야단치셨다. 국이 짜다고. 사실 나는 별로 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입맛이 이상해졌다. 혹시 2014년 9월 22일. 병원에 다녀왔다. 정말이었다. 6주째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다. 시어머님이 둘째는 필요 없다고 늘 말씀하시니까. 2014년 10월 3일. 오늘도 약을 넣으셨다. 모르는 척했지만 쓴맛이 났다. 아기에게 해롭지 않을까 걱정된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희가 임신을 했었고 그것을 숨겨야 했다니. 그리고 김순덕이 모르게 약을 넣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 사람이 영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일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경악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배가 아프다. 어젯밤부터 계속 아팠다. 혹시 약 때문인가? 병원에 가고 싶지만 시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다. 2014년 10월 20일. 결국 피를 봤다. 아기를 잃었다. 시어머님은 다행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2014년 11월 1일. 수면제를 더 강하게 바꿨다고 하신다.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지만 나는 잠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2014년 11월 10일. 머리가 너무 아프다. 기억이 자주 끊긴다. 미소가 걱정된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2014년 11월 15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수정이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 미소만이라도 지켜달라고.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바로 영희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구나. 일기장을 다시 원래 자리에 숨기고 저는 계속해서 방안을 수색했습니다. 화분을 들어올려 보니 그 밑에서 부서진 핸드폰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희의 핸드폰이 분명했습니다. 왜 핸드폰이 부서져 있지? 그리고 왜 화분 밑에? 조각들을 자세히 보니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부순 것 같았습니다. 혹시 김순덕이 증거를 없애려고.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제 손에 종이 봉투가 잡혔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임신 6주 진단서 마이너스 한영희, 유산 진단서 마이너스 한영희, 우울증 진단서 마이너스 한영희. 그런데 우울증 진단서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영희가 임신하기도 전인 8월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영희가 우울증을 앓은 적이 없는데. 더 자세히 보니 진단서에 적힌 증상들이 이상했습니다. 극심한 불면증, 환청, 망상 증세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분명히.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덕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류들을 다시 숨기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수정아, 뭐 하고 있었어? 아, 어머님. 민석이 옷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얼굴이 그렇게 빨개? 들킨 건 아니겠지? 조금 더워서요. 김순덕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을 쓱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지 마. 며느리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님.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날 밤 민석이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임신한 것도 숨겨야 했고, 약을 몰래 먹여서 유산까지 시켰구나. 그리고 우울증 진단서까지 조작해서 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정말 내가 스스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김순덕을 괴롭히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희의 진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장 보러 가도 될까요? 뭘 사려고? 영희 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제사상에 올려드리려고요. 김순덕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제사는 무슨 제사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래도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쯧쯧. 그 사람은 이미 이 집 사람이 아니야. 정말이지, 죽은 사람까지 이렇게 미워할 수 있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위해서라도. 미소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 아이는 우리랑 상관없어. 김순덕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으로 영희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수정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 딸 미소 꼭 지켜줘. 이 집이 너무 무서워. 이제 영희가 왜 무서워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임신을 숨겨야 했고, 약을 몰래 먹이고 유산을 시키고 심지어 정신병자로 몰려고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영희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김순덕이 너에게 한 짓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대담하게 움직여야겠어. 이 집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파헤쳐야 해. 영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방 안에서 민석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일기를 읽으며 알게 된 진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버텨내야 했습니다. 옳게 사실적. 1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해요. 엄마가 영희 언니 방에서 나오시는 걸 봤거든요. 미경의 말에 제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설마 신우이가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니. 결혼한 지 한 달째 되던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순덕이 시장에 간 사이여서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옳게, 저 미경이에요. 문을 열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의 누나 미경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간단히 인사만 나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 미경 씨. 어서 들어오세요. 엄마 안 계시죠? 잠깐 올케하고만 얘기하고 싶어서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내드리면서 저는 미경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고민에 시달린 사람 같았습니다. 올케 혹시 영희 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요? 글쎄요. 미소 엄마니까 알고 지냈죠. 그냥 아는 사이였나요? 아니면 정말 친했나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왜 갑자기 영희 얘기를 꺼내지? 친했어요.
정말 절친이었죠. 그럼 영희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아시겠네요. 네, 물론이죠. 왜 그러세요? 미경이 한참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게, 저희 엄마가 영희 언니에 대해서 하시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 언니는 우울해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봤어요.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집에 잠깐 들렀었어요. 아이가 아파서 약을 가지러요. 근데 밤 11시쯤인데 영희 언니 방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11시. 영희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비슷해. 어떤 소리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영희 언니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미경은 10년간 간직해온 그날 밤의 기억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부부싸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뭘 봤어요? 엄마가 영희 언니 방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손에 뭔가 들고 계셨는데. 뭘 들고 계셨는데요? 작은 병이요. 약병 같은 거. 그리고 물컵도 같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미경아, 언제 왔니? 영희가 잠들어서 약 좀 갖다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갖다 드렸다고. 11시 밤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약 가지고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미경이 목을 매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영희 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 씨, 혹시 그때 어머님이 들고 계셨던 약이 뭔지 아세요? 그게 문제예요, 형수님. 미경이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제가 그날 밤에 가지러 간 약이에요. 약병의 라벨을 보니 졸피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면제예요. 아주 강한 수면제. 그런데 엄마는 영희 언니가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하시잖아요. 우울증 약이 아니라 수면제였다고. 그럼 영희가 먹은 건 수면제였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저는 약사 일을 하거든요. 이런 약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옳게, 정말 미안해요. 10년 동안 혼자 알고 있으면서도 말 못했어요. 미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엄마니까. 그리고 증거도 없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딸이 엄마를 살인자라고 하면. 그렇긴 하지. 누가 믿어주겠어.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케가 오시고 나서 엄마가 달라졌어요. 자꾸 영희 언니 얘기를 하시고 올케를 의심하시고. 미경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올케도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미경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미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사실은 저도 영희 때문에 이 집에 온 거예요. 네. 영희가 죽기 전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소를 지켜달라고.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케가. 네.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서 왔어요. 영희가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요. 미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동지를 만났구나. 미경 씨, 혹시 그날 밤에 다른 것도 기억나세요? 글쎄요. 아, 그런데 엄마가 다음날 청소를 엄청 하셨어요. 영희 언니 방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뭘 찾으신 것 같았나요? 핸드폰이요. 영희 언니 핸드폰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부셔버리셨어요. 역시 내가 찾은 부서진 핸드폰 조각들이 그거구나. 그 외에도 뭔가 버리신 게 있나요? 약병들이요.
영희 언니가 먹던 약병들을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증거 인멸이었구나. 미경 씨, 우리 힘을 합쳐서 진실을 밝혀봅시다. 네, 옳게. 영희 언니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덕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빨리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네, 형수님. 김순덕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아. 언제 왔니? 엄마, 옳게 안부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잘했어. 수정이 아직 적응 못했을 텐데. 김순덕이 저희를 번갈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둘 다 표정이 그래? 무슨 얘기를 했니? 들킨 건 아니겠지? 그냥 영희 언니 얘기를 조금 했어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김순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희 얘기? 왜 그런 옛날 얘기를 해? 미소 결혼 때문에 생각이 나서요. 쯧쯧.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괜히 기분만 상해. 김순덕이 우리 사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알겠니? 네, 엄마.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순덕은 저와 미경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만날 때마다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겠어. 김순덕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미경이도 진실을 알고 있었어. 10년 전 그날 밤에 김순덕이 내 방에서 수면제를 들고 나오는 걸 봤다는데 이제 확실해졌어. 내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것. 미경이랑 힘을 합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조금만 더 기다려, 영희야. 핸드폰으로 미경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옳게. 저도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드디어 동지를 만났구나. 하지만 이제 김순덕이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으니 더 조심해야 해. 영희야, 진실이 밝혀질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 이게 증거예요, 옳게. 2014년 11월 15일 밤 11시 32분. 엄마가 약국에서 졸피뎀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CCTV 영상이에요. 미경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희가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경과 연대를 맺은 지 일주일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김순덕이 매주 수요일마다 노인정에 가는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옳게, 오늘이 기회예요. 엄마가 3시간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미경은 약사로 일하는 직업상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10년 전 그날 주변의 약국 기록들을 뒤져본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미경이 없었다면 이런 증거는 절대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옳게, 이거 봐세요. 미경이 가져온 약국 처방전 사본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방일 2014년 11월 15일 오후 11시 32분. 환자명 김순덕. 처방약 졸피뎀 20정 평소 10정에서 갑자기 증량. 처방 사유 불면증 심화. 옳게,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에 10정씩 받던 분이 갑자기 20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밤 11시 반에. 11시 반이라고요? 그때는. 네, 영희 언니가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미경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CCTV 열람 기록 2014년 11월 15일 2332. 확인 가능 인원 김순덕 71세. 특이사항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 구입 요청. 약사 선생님이 기록해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따로 메모해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확실해졌어. 김순덕이 그날 밤 의도적으로 많은 양의 수면제를 구입했다는 것. 옳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응급실 내원 기록 2014년 11월 16일 오전 6시 15분. 환자명 한영희.
내원 당시 상태 의식불명, 호흡곤란. 추정사인 약물과다 복용. 발견자 김순덕 시어머니. 영희 언니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대요. 그런데 미경이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 정도로 많은 양의 수면제가 몸에서 검출되려면 본인이 직접 복용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대요.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많은 양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많이 먹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먹였다는 뜻이네. 옳게. 그리고 한 분 더 만나봤어요. 누구요? 그때 응급실에 계셨던 간호사 선생님이요. 아직도 그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미경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날 정말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분이 며느리를 발견했다고 하시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거든요. 보통 가족을 그런 상태로 발견하면 울거나 소리 지르기 마련인데. 그리고 며느리분 몸에서 약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단순히 본인이 복용한 것 같지 않았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계속 우울증이 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강조하셨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말 같았어요. 저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영희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야. 옳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요. 미경이 종이에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2014년 11월 15일 오후 11시 김순덕. 약국에서 평소보다 2배 많은 수면제 구입. 같은 날 밤 11시 47분 영희. 수정에게 마지막 메시지 전송. 다음 날 새벽 6시 김순덕 영희를 발견했다며 응급실에 신고. 그 사이 약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김순덕만이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추측이 아니라 거의 확신할 수 있어. 김순덕이 영희에게 강제로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였고 그 결과 영희가 죽음에 이른 거야. 옳게.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 언니 핸드폰에서 마지막으로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해봤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제 남편이 IT 일을 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미경이 보여준 화면에는 영희의 마지막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수정아, 지금 시어머님이 이상한 약을 가져오셨어. 무서워.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먹으라고 해. 수정아, 나 지금 정말 위험한 것 같아. 미소 꼭 지켜줘. 부탁해. 마지막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채 휴대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날 저녁 김순덕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정아, 오늘 뭐 했어?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평소와 같았어요. 혹시 누가 다녀간 사람 없어? 혹시 미경이 온 걸 알았나?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김순덕이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요즘 너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에 영희 눈빛이랑 비슷해졌다고.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설마 내 정체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피곤? 뭐가 그렇게 피곤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김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지. 김순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영희도 처음에는 순종적이었어.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자꾸 캐묻고 의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대담하게 물어봤습니다. 김순덕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죽었지. 결국. 정말이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우울해서 스스로. 우울해서? 하하. 김순덕이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줄 알아.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때 김순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정아,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뭘요? 영희에 대해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자백하려는 건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그럼 다행이야.
김순덕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덕이 잠든 후 저는 미경에게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험해요. 김순덕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만나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오늘 엄마가 저한테도 이상한 질문을 했거든요. 영희 언니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냐고. 그럼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옳게, 정말 조심하세요. 엄마가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핸드폰을 끄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이제 진실이 거의 다 밝혀졌어. 하지만 김순덕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정말이지, 이제부터가 더 위험할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영희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설사 내가 영희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더라도. 수정아, 몸살약 갖다 놨으니까 물하고 같이 먹어. 김순덕이 내민 컵을 보는 순간 바닥에 가라앉은 하얀 가루가 보였습니다. 10년 전 영희가 먹었던 바로 그 수면제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순덕이 평소보다 훨씬 친절했거든요. 수정아, 어젯밤에 잘 잤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네, 어머님. 잘 잤어요. 그래.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이상해. 평소에는 나를 구박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구나. 김순덕이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소음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수정아, 잠깐 여기 와봐. 부엌으로 가니 김순덕이 작은 봉지를 급하게 서랍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약 정리하고 있었어. 약? 무슨 약을 그렇게 급하게 숨기지?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미경에게서 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옳게, 위험해요. 엄마가 약국에 다녀오셨는데 큰 봉지로 뭔가 사오셨어요. 조심하세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또 수면제를 사온 거구나. 이번에는 나한테 먹이려고.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계속 연락 주세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김순덕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 보내?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니 김순덕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친구한테 안부 인사 보냈어요. 친구? 무슨 친구? 그냥 동네 친구요. 김순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하네.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며느리는 처음 봐. 그날 저녁 김순덕은 저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정아, 너 정말 영희하고 친했다고 했지? 네, 어머님. 그럼 영희 성격은 어땠어? 조용하고. 착했어요. 조용했다고. 우리 집에서는 별로 조용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뭘 확인하려는 거지? 집에서는 어떠셨는데요? 말이 많았어. 자꾸 캐묻고 의심하고. 특히 약 먹는 것도 싫어했지. 김순덕이 의미심장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때? 약 먹는 거 싫어해? 아니요.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야. 수정아, 몸살약 갖다 놨으니까 물하고 같이 먹어. 김순덕이 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컵바닥에 하얀 가루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구나. 영희가 마지막에 먹었던 그 수면제. 지금 먹어야 해요? 배가 좀 아픈데. 배 아픈데 더 먹어야지. 소화제도 들어있어. 김순덕이 강요하듯 컵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빨리 먹어. 식으면 효과가 없어. 정말이지 10년 전에도 영희에게 이렇게 말했겠구나. 저는 컵을 받아들었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몸살약이에요? 김순덕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럼 뭘 줄 것 같은데? 빨리 먹어. 10년 전에도 영희에게 이런 식으로 주셨죠? 그 말에 김순덕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뭐라고?
2014년 11월 15일 밤 영희에게 졸피뎀 20정을 강제로 먹인 것처럼요. 김순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누구야? 저도 천천히 일어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수정이에요. 한영희의 절친이었던 수정. 그 수정이. 네. 영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바로 그 수정이에요. 김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희 그년이 복수하러 친구를 보냈구나. 김순덕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복수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실? 그년이 뭘 알겠어? 다 알고 있어요. 영희가 임신한 것도, 강제로 유산시킨 것도, 매일 밤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을 흐리게 한 것도. 김순덕이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여기 왔어? 죽으려고. 영희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요. 억울함? 그년이 뭐가 억울해? 내 아들 망치고 집안 분위기 망쳐놓고. 영희가 뭘 망쳤다는 거예요? 둘째 임신하겠다고 고집부리고 내 말 안 듣고 자꾸 밖에 나가서 입을 열려고 하고. 김순덕이 점점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없앤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둘째가 뭐가 필요해? 그리고 영희도. 그년이 자꾸 의심하더라고. 자기가 먹는 약이 뭔지 알겠다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정말이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그래서 죽인 거예요? 죽였다고. 누가 죽였어? 스스로 먹었지. 20정이나 되는 수면제를 스스로요? 그래. 내가 준 걸 스스로 먹었어. 김순덕이 가위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영희처럼 만들어줄게. 우울해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왜? 누가 막을 건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받지 마. 김순덕이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받았습니다. 옳게. 지금 어디세요? 경찰이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경찰? 김순덕이 당황했습니다. 네, 미경 씨. 저는 괜찮아요. 옳게. 절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제가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이런. 미경이 그년이. 김순덕이 완전히 화가 나서 저를 밀쳤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지금 죽어. 하지만 저는 간호장교 시절 배운 호신술로 김순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났다고? 아직 안 끝났어.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김순덕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김순덕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순덕 씨, 한영애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살해라고? 내가 언제 죽였어?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김순덕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영희 그년, 죽어서도 날 괴롭히는구나. 경찰들이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희야, 이제 정말 끝났어. 10년 만에 내 억울함이 풀렸어. 컵에 담긴 수면제를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나도 너와 같은 운명을 맞았을 거야. 하지만 미경이가 있었고 내가 지켜줬구나. 핸드폰으로 영희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수정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 딸 미소 꼭 지켜줘. 이 집이 너무 무서워. 영희야,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죽였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듣고 난 미소의 절규가 온 법정을 울렸습니다. 24년을 함께 살았던 할머니가 자신의 엄마를 죽인 살인자였다니. 김순덕이 체포된 다음 날, 저는 미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소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수정 이모.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엄마를.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엄마를 죽인 범인이라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미소야,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 엄마는 우울해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응, 전혀 아니야.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를 걱정했어. 제가 핸드폰을 꺼내 영희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수정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 딸 미소 꼭 지켜줘. 이 집이 너무 무서워. 미소가 메시지를 보더니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우울증이 심해서 약을 먹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미소야. 우울증 약이 아니라 수면제였어. 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면제요? 왜 엄마한테 수면제를? 엄마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여서 죽인 거야. 미소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정말이지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그때 미경이 카페로 왔습니다. 미소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소야, 정말 미안해. 이모가 10년 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경 이모도 알고 계셨어요? 응. 그날 밤에 봤거든. 엄마가 내 엄마 방에서 나오는 것을. 미경이 1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김순덕이 약병을 들고 나오던 모습, 다음날 아침에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던 일들까지.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엄마를 죽인 사람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미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4년 동안 저는 할머니를 믿고 따랐는데. 일주일 후 김순덕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소도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검사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김순덕은 2014년 11월 15일 밤 11시 32분 약국에서 평소보다 2배 많은 양의 졸피뎀을 구입했습니다. CCTV 화면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김순덕이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피해자 한영희 씨에게 이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미소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엄마를 그렇게 죽였어요? 김순덕은 미소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결코 며느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김순덕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우울해하고 잠을 못 자서 약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럼 20정이나 되는 수면제를 한 번에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건 실수였습니다. 약 봉지를 잘못 계산했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피고인, 그럼 피해자가 임신했을 때 강제로 유산시킨 것도 실수였습니까? 그건 아이가 스스로. 의료 기록에 따르면 복부에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순덕의 변명이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을 때 미소가 김순덕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좀 보세요. 김순덕이 마지못해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미소야, 너는 이해 못할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엄마를 죽인 걸 이해하라고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4살 때부터 할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잖아요. 할머니가 무서워서 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영희는 정말 조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 그런 엄마가 할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죽여야 했어요? 잘못했다고? 많이 잘못했지. 김순덕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서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둘째 갖겠다고 떼쓰고. 그게 죽을 죄예요? 죽을 죄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죽을 죄야.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미소야. 내 엄마 닮아서 말이 많아.
미소가 경악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언제든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무 말썽 부리면. 정말이지, 이 사람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구나. 저는 미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미소야, 엄마의 진짜 마지막 마음을 들어봐. 제가 영희의 핸드폰에서 복구된 마지막 메시지들을 읽어줬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어. 할머니가 무서워도 엄마는 너 때문에 버틸 거야. 미소야, 엄마가 없어도 건강하게 자라렴. 미소가 눈물을 쏟으며 들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응.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걱정했어.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순덕 계획적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김순덕이 마지막까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소가 제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수정 이모, 이제 엄마가 편해질까요? 그럼 미소야. 이제 엄마의 억울함이 풀렸으니까. 법정을 나오면서 미소가 말했습니다. 이모,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이모가 옆에 있을게. 정말요? 응. 엄마와 약속했거든. 미소를 지켜달라고. 미소가 제 팔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엄마 대신 저를 지켜주셔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영희야, 봤지? 미소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어. 이제 정말 안심하고 쉬어도 돼. 1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 내 딸은 이제 내가 지킬게. 약속한 대로. 미소와 함께 법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10년이나 걸렸지만 드디어 약속을 지켰어. 미소도 진실을 알게 됐고 김순덕도 벌을 받았어. 이제 정말 편히 쉬어도 돼. 영희의 무덤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는 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6개월 전 재판이 끝난 후 이렇게 무덤을 찾은 것이 벌써 10번째였습니다. 김순덕이 감옥에 간 후 저와 미소는 새로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을 떠나온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스며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수정 이모, 오늘 뭐 해드릴까요? 미소가 부엌에서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절망에 빠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거의 말도 하지 않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미소야. 이모가 다 할게. 안 돼요. 저도 이제 어른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정말이지, 영희를 많이 닮았어. 이런 다정한 모습까지. 함께 아침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이모, 저 결정한 게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뭘 결정했는데? 상담 심리학과에 편입하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소는 지금까지 특별한 진로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상담 심리학과? 네. 저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미소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오랫동안 진실을 모르고 살지 않게 도와주고 싶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좋은 생각이야, 미소야. 너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지원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이모가 옆에서 응원할게.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영희의 웃음과 너무 닮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석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수정 씨. 아니, 수정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민석 씨.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 씨 잘못이 아니에요.
김순덕이 워낙 교묘하게 숨겼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시 새로 시작하세요. 수정님도 행복하세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저는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희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소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소. 미소가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을 다 알았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무서우셨는지.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동안 엄마가 약해서 포기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야, 미소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 당연해.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끝까지 버티셨다는 걸. 제가 미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수정 이모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저를 지켜주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미소가 물었습니다. 이모,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한 일에 휘말린 것. 전혀. 오히려 보람 있었어. 정말요? 응.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고 너라는 소중한 가족도 얻었잖아. 미소가 제 팔을 더 꽉 안았습니다. 저도 이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지. 이게 진짜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수정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 딸 미소 꼭 지켜줘. 이 집이 너무 무서워. 처음으로 그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희야, 약속 지켰어. 미소는 이제 안전해. 그리고 너의 사랑을 이어받아 내가 계속 지켜줄게. 편히 쉬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옆방에서 미소가 웃으며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친구들과 상담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영희야, 미소가 정말 밝게 웃고 있어. 내가 바랐던 모습이지.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독 밝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영희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슬픔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자라나는 법이야.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해냈어. 영희야,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진짜 가족을 만났어. 이제 정말 안녕. 달빛이 방안을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저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꿈속에서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